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입니다. 오늘은 입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막상 입주단지에 근무하면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신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익숙한 업무를 할 때 우리는 정신이 바짝 들죠. 근데 정신이 확 나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처음 듣도 모도 못하는 걸 요구할 때 그때는 이거 뭐지 하고서는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상황 중 첫 번째가, 부가 후 고지서가 시행사분이 고지서가 나오면 그 시행사분을 그 입주지원센터에 드리죠. 그러면 그 고지서를 바탕으로 시행사는 또 관련 서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어디서 뭐 양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씩 시행사가 요청하는 포맷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그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이 주는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온전히 시행사가 봤을 때 원하는 데이터만 갖고 자료를 만든 거여서, 얘는 호별 관리비 내역서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동호 이제 분양인지 아니면 미분양인지 그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주일자, 키불출일. 자, 그러면 입주일자하고 키불출일은 어디서 하냐? 키불출이라는 그 입주자 조회 매뉴얼에서 하거든요. 그 자료를 엑셀로 변환을 해서 그거를 함수를 걸어서 끌어당겨 옵니다. 얘 둘 다 함수 거는 거는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 사업소 소유자, 이것도 관련돼서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끌어와 주셔도 되는데, 굳이 얘는 키불출일에는 날짜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산출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아니면 파일을 몇 개를 끌어당겨야죠. 키불출일과 그 다음에 관리비 부가 처리에는 입주자, 사업주, 소유자에 대한 그 날짜 계산하는 거를 또 다운받던가. 그리고 얘는 그 사업소, 소유자, 입주자에 대한 부가 내역을 끌고 와야 돼요. 총 우리가 그 만약에 계산 안 하고 함수를 걸어서 브이로그를 찾아서 끌고 와서 하려면 파일은 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키불출일과 그 다음에 관리비 부가 처리해서 자료 받고, 그 다음에 키 불출일로 또 자료를 변환해서 인쇄 버튼 눌러서 엑셀로 변환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입주자, 사업주, 소유자는 굳이 그거를 하나를 다 안 끌고 와도 요거 날짜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입주일자가 8월 8일이죠. 그러면 키불출일이 8월 8일이다. 그러면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날짜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7월 부가분입니다. 그러면 키불출일이 8월이면 7월분은 온전히 사업소가 다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날짜가 31일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7월 20일 날 입주를 했고 키불출일도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 20일부터 말일까지는 입주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12일. 그리고 여기 사업소는 19일까지는 사업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입주자, 사업소,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임차를 줬을 때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3개가 다 들어간 게 있어야 되는데, 쭉쭉 한번 볼까요? 요거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요거죠. 소유자는 하루치에 대해서 관리비만 내고 입주자가 17, 사업소가 13. 3개 다 합쳐서 31일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입주일자 키는 소유자가 하루 전날 7월 14일 키를 받았어요. 키 불출일부터 관리비 부과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치에 대해서 소유자가 내는 거죠. 입주일자는 7월 15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쓰고 들어온 게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분만 소유자가 내고 나머지는 13일까지는 사업소, 그 나머지는 입주자,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고 3개를 합친 게 날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근거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과된 금액도 주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입주일자하고 키불출일 자료를 어디서 봤냐?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주일자하고 키불출을 어디서 하느냐? 화면을 보면 입주 등록 폴더 카테고리 조회 항목에 키불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걔를 들어가서 해당 호실들을 다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이제 내용들이 뜨겠죠. 그리고 이거를 엑셀로 변환하려니까 여기 이쪽 버튼, 요거 인쇄 버튼을 누르고 나면 어떻게 해서 출출할 거냐, 엑셀 익스퍼트라고 뜨거든요. 그 전에 인쇄 버튼 누르면 이제 인쇄가 뜨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왼쪽 좌측 상단에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엑셀, 뭐 아래 한글, PPT로 변환해서 내보낼 수 있는데 이 버튼이 활성화되면 걔를 엑셀로 변환을 한다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엑셀 엑스퍼트가 뜨거든요. 그러면 저는 2007 요거보단 그냥 현재는 2000 엑셀 90에서 2007로 하거든요. 왜냐면 버전이 낮은 데서 열어지는 컴퓨터들도 있어서 전 두 번째 거로 주로 많이 하는데 위에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현재 페이지대로는 페이지별로 편집이 있어서 모든 호실을 중간중간 인쇄된 부분은 삭제하고 붙이고 그런 변환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밴드 순서대로 한 다음에 OK 누르고 엑셀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아, 얘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는 지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쭉 내리면 보이시죠? 밴드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룹핑 돼서 중간에 페이지 넘어가는 그 삽입되는 것들이 없어요. 원래는 중간중간에 그 밴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동계나 이런 게 있어갖고 중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지우고 삭제하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 XPRP에서 좀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그룹핑 하기가 좋게 중간에 삽입 없이 연달아 합니다. 그럼 이제 키불출 현황에 대해서 이걸 받을 거잖아요. 면적은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세대주도 지웁니다. 대체적으로 엑셀은 우리가 홍진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여러 개 합쳐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요거 첫 번째 라인에 있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과감하게 지우시고 그러면 샵 표시가 되죠. 자릿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지금 두 개의 셀이잖아요. 뒤에 있는 거 지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필요가 없죠. 얘도 지우고. 그리고 나서 키불출일 입주일. 근데 선수금 솔직히 입력할 게 아니니까 얘도 지워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자료 그대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키불출일은 키 불출된 호실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들어가게끔 처음부터 세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거진다 키불출일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빠진 게 있는가 한번 쭉 보시고 한번 눈으로 훑어봐서 빠진 호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없죠? 그럼 이제 일단은 요거 관련된 거를 여기를 놓고 오른쪽 버튼 복사. 그래서 작성할 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는 제가 기존에 했던 거라 플러스를 해서 여기다 놓고 여기 다음에 커스를 놓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얘를 누르세요. 붙여넣기 다. 그럼 얘가 끌어와지죠. 요걸 가지고 함수 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입주일자잖아요. 그러면 브이로그를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브이룩업 가로열에서 찾는 게 브이룩업입니다.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 호 표시에서 찾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찾을 거다. 이 821호하고 똑같은 자료를 끌어올 건데 어디서? 여기 지금 다운받은 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요. 쭉쭉쭉 갑니다. 15층까지만 할게요. 너무 자리가 많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리고 나서 하면 이 자료는 행이 넘어갈 때마다 원래는 엑셀은 그 다음부터 만약에 첫째 라인부터 밑에를 해놓으면 그 밑에 라인에 대한 셀에 대해서 찾으면 또 그 밑에 라인에서 밑에 라인으로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절대값으로 고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트 D7에서 F403, F 여기 403이죠. F열에 403행까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D에 7, D에 7, 시트
여기에 시트1에 D7에서 F403까지 자료를 하는데, 문제는 얘는 어느 셀에 있는 호를 검색을 해도 얘는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F4를 절대값으로 하면 달러가 앞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변환할 거냐. 똑같은 호실로 맞으면 키불 출일 두 번째 시트로 할 거죠. 근데 여기는 이걸 선택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두 번째니까 범위 지정한 거에 첫째 열, 둘째 열에서 둘째 열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걸로 변환할 건데, 콤마 한 번 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니까 false를 선택하셔야 돼요. 유사일치가 아니니까.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데, 지금 문제는 보세요. NA라고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이 없으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한 번 더 합니다. NA가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냥 입주일자니까 상관없는데, 입주자, 사업소, 소유자, 뭐 계산일수 할 때 전 이거는 계산일수는 다 더하는 걸로 함수를 걸었거든요. 이거 다 더하는 걸로.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브이로그업을 했는데 샵 NA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문자로 인식해서 합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또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앞에 if 만약에 에러가 떴어. 에러가 떴으면 가로 열고 이 안에 있는 값, 이 브이룩업의 함수 값에서 에러가 떴으면 콤마하고 따옴표 안에 변환할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긴 입줄자에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냥 따옴표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기.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얘가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스페이스바를 넣어줘야죠. 만약에 값이 if 에러인데 제가 알자를 했네요. if 에러. 만약 에러가 뜨면 얘는 이렇게. 아까 에러가 떴죠. 근데 만약에 에러가 떴을 때 브이로그업 함수로 요 왼쪽에 있는 D 값에 대해서 키불 출일 데이터를 못 찾으면, 그럴 때는 이 다운표 안에 스페이스바를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공백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if 에러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니까 다시 여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if 에러 안 하고 vlookup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룩업 보여드립니다. 여기 호실을 기준으로 어디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단 범위를 지정해 볼게요. 요 정도만. F4 절대값 누르시고, 그럼 지금 좌측에 이 함수 수식이 걸려 있는 게 변환된 거 보시죠? 콤마하고 두 번째 거 끌어와질 거죠. 그 다음에 펄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입주일자가 끌어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 하시면 이 자료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날짜가 다 들어왔죠. 근데 아까 했던 거에 하고 똑같이 만약에 에러가 떴다. 그러면 요 앞에다가 저는 그냥 아예 미리 앞에다가 if 에러, 만약에 에러가 떴다. 그럼 다시 한번 가로 열고 맨 끝에다가 만약에 뭐 에러가 떴으면 콤마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너무 띄엄띄엄 했네요. 이렇게. if 에러 ERR OR vlookup 네네.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뭔가 또 놓친 것 같은데, if 에러 가로를 열고, 제가 여기다 하고 뒤에다 또 했나봐요. vlookup 안에 얘 함수는 들어갔고, 콤마 변환할 값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에러 뜬 거 이유를 봤더니, 제가 요거를 콤마를
가로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색깔이 다르게 됐었잖아요. 가로 하나 열린 가루면 닫기 하나 들어가고 또 열림 하나 있으면 닫기 가로 하나 더 들어가고 이렇게 딱 쌍이 맞아야 되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입주자 키불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입주자 사업주 소유자 계산일수 얘는 또 어디서 하느냐 여기 보시면 분리부가 처리해서 그 일반 관리비 청소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하나만 잡아서 분리부가 처리 들어가면 여기서 보면 그 해당 호실에 입주, 입주일, 뭐 소유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주일, 입주자, 사업소, 시공사, 전출자,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인쇄를 누른 다음에 그것 또한 엑셀로 변환해서 그리고 걔를 우리가 밴드로 묶어서 한 방에 보게 변환을 한 다음에 똑같이 함수를 걸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하나 자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그 입주일자 키불출일로 넣고 입주자 사업소 소유자 계산일수는 분리부가에서 자료를 끌고 오시고 사업소 소유자 입주자 여기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또 자료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함수를 걸어서 끌고 와야 돼요. 여기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이쪽은 따로 관리비 조회로 들어가시면 그쪽 해당하는 달 선택하시고 그리고 조회를 누르세요. 조회를 누르시면 각 호당 동호 내역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항목별 부가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자가 얼마, 사업소가 얼마인지, 소유자가 얼마인지 전체 부가 금액을 얘를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일 등록이 있어요. 얘를 활성화 달라고 해주셔야지 프로그램 회사에 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활성화 시켜달라고 하고 관리비 조회에 파일 등록을 활성화해서 얘를 다운받을 수 있게 변환한 다음에 변환을 하면 얘는 CSV 확장자의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건 다 지우고 얘는 지우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관리비 이거 다 어차피 얘가 어떻게 산출된 거니까 얘는 필요 없고 지우고 삭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삭제. 납기 후는 어차피 관리비를 이번 달 부과한 거를 제 마감 날짜에 부과한 걸 납부를 안 하면 납기 후 금액이죠. 걔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부과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 지우고 그리고 전기 사용량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필요가 없다. 공급가, 부가세, 비과세, 면세는 이거는 세금 계산서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그때 보셔야 되고 당월 부가금액하고 금액이 똑같은지 한번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급가의 부가세, 비과세 요 금액이 그죠? 면세까지 이게 금액이 맞는지 부가금액하고 맞는지 여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모두 합친 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나?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금액이 좌측에 얘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첫 번째 달에 세금 계산서 금액의 합과 실제 고지서에 된 금액이 좀 약간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절상차 때문에 틀어진 적이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틀어졌는지 보고 부가가치세는 세금 내야 되니까 얘는 조정하지 않고 공급가액에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지서하고 딱 맞춰 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부수적으로 얘기한 거고 여하튼 지금 얘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얘가 납기내 금액으로 할 거니까 얘는 냈고 얘도 지우고 삭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사마다 조금씩 자료 요청을 달리게 해서 뭔가 더 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납기내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 요거 그대로 얘를 또 복사를 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관리비 부가처리 전 요로 다 이제 다 넘긴 거예요. 여기다가 다운 받아 놓고 저는 굳이 안 지웠는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기다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얘도 마찬가지. 사업소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아까 그 내용에 보면 여기에 여기서 보면 사업소죠. 사업소만 쭉 선택해요. 밑에 가면은 또 소유자 또는 입주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사업소분만 셀을 선택을 해서 브이로그업으로 걸러서 얘를 끌어오시면 돼요. 사업소분만,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유자분만, 입주자분만. 그리고 얘를 또 합계를 다 걸러주세요. 걸러주고 맨 끝에 확인하고 맨 끝에 토탈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얘를 다 확인한 다음에 여기 합계의 금액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3개의 금액이 여기에 있는 합과 이거 3개 더한 합이 맞는지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실제 부가금액하고 얘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176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부가가치세 절상차로 인한 차익 발생이라고 이제 표기해서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궁금하면 이 양식은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정 안되면 함수 좀 보신 다음에 그 범위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함수를 여러분 직접 거는 거를 습득하시는 게 좋아요. 엑셀은 진짜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PPT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요게 좀 부과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만큼이나 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제가 알려드린 그 함수 기능을 좀 유용하게 쓰신다면 그래도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를 모르면 무조건 찾아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다가 분명히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하나하나 맞춰보는 그 번거로움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함수로 걸어서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 한 동에 대해서는 한 동 하고 나서 다음 동에 대해서 또 함수를 걸어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앞에 있던 함수를 무조건 끌고 와서 복사하지는 말고 왜냐하면 얘가 그 끌고 올 때 앞에 있는 게 소트된 자료를 기준으로 얘가 그 찾아오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호실이 이렇게 소트가 다 돼서 얘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R동이에요. R동은 또 101호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얘는 101호는 또 다른 그 전에 호실을 찾아내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R동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R동은 또 잘 안 끌어와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이 하나 다르면 호실은 호실별로 찾는 그 브이로그업은 동별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순차적으로 소트가 된 상태에서 브이로그업이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101호가 있고 밑에 R에도 101호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맨 위에 있는 101호에 대해서 자료를 끌고 오지 밑에 있는 R동에 있는 101호를 갖고 끌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별로 또 따로 함수를 걸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다 보면 또 이게 값을 못 끌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셀에 있는 형식이 끌고 와지는 그 자료의 형식하고 예를 들면 셀의 형식이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셀의 형식이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끌고 와지는 여기 키불출일 얘도 마찬가지. 요거 날짜하고 똑같이 이 셀이 선택이 똑같은 포맷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포맷이어야지 얘가 그 브이로그 함수로 값을 갖고 오지 앞에 거는 날짜 지정이고 여기서는 그 뭐지 숫자로 돼 있다 그러면 값이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제로 이거는 누가 알려주진 않는 건데 모르면 너무 답답하고 하루 왼종일 걸리는 일이에요. 저 이게 처음에 이게 멘붕이 와서 첫 달은 그 입주 지정 기간이 되게 첫 달에는 많이 안 입주하시잖아요. 그나마 그거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달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